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송원용입니다. 내는 4번에 걸쳐서 챗GPT의 특징과 생성형 AI,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소개를 하고 이의 가능성과 함께 문제를 갖다 살펴보고, 그 다음 2번째 시간에는 생성형 언어 모델, 그리고 인공신경망 구조와 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번째 시간에서 챗GPT 모델 훈련법을 보고, 4번째 시간에서 생성형 AI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는 특별히 제가 지금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지난 12월에 서비스 시작한 후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챗GPT는 오픈AI가 만든 GPT-3를 채팅용으로다 파인 튜닝한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챗GPT의 특징은 맥락을 이해하고 이전의 대화 내용을 갖다 기억하고 말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이해형 AI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능으로는 글을 작성한다든가 에세이, 시,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작성 잘 하죠. 그리고 질문과 답변, 심지어는 컴퓨터 코드도 잘 만듭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능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겠지만 황당한 답변도 많고, 그리고 세부사항 외우기에 약합니다. 황당한 답변을 한다거나 세부사항 외우기에 약한 것은 컴퓨터보다는 사람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것이 생성형 인공신경망의 특징입니다. 이번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성형 인공신경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성형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개발사 오픈AI를 보면 2015년에 AI 연구의 도덕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앨런 머스크, 샘 알트만 등이 세웠죠.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1 빌리언, 한국 돈으로 1.3조 되겠죠.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챗GPT가 막 인기를 얻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AI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10배로다가 $10 빌리언 갖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품으로는 챗GPT, 그리고 이것을 개량한 GPT-4, 그 다음에 DALL-E라는 그림 생성 AI 등이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CEO가 샘 엘트만인데 나이가 아주 젊죠. 37세, 38세고 스탠포드 대학을 갔다가 일찌감치 중퇴됐습니다. 컴퓨터 전공하다가. 즉 한국서는 이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서 성공하려면 가방끈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2005년 19세 때 루프트라는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를 창업을 해서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크게 성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11년에 Y 컴비네이터라는 유명한 벤처 투자사의 파트너가 됐고 2014년에 프레지던트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에어비앤비라든가 드롭박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Y 컴비네이터를 갖다 이직해서 오픈 AI의
풀타임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갖다 만들어서 벤처기업이 굉장히 홈런을 날렸다 볼 수 있겠죠. AI 연구는 사실 구글, 페이스북이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연구했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딱 끄는 어떤 상품 만드는 데는 과히 성공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샘 엘트만을 다윗에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챗GPT 화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examples에서 간단한 단어로다가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또는 10살짜리 아이를 위한 어떤 창의적인 birthday를 갖다 생각해봐,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HTTP 리퀘스트한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로 짜달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질문뿐만 아니라 과거의 질문답, 과거의 질문답 한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한다. 네. 단 세션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제약 사항이 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약 사항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것입니다. 2021년 전까지의 어떤 지식만 있다. 이거는 인공신경망이 훈련된 시점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은 한번 훈련을 하면은 그 다음에 추론 단계에서는 내부의 파라미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예를 보여주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중요한 제품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300단어 이내의 신문기사 형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잘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비슷한 내용인데 5개 이내의 글머리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글머리표로 1, 2, 3, 4, 5 해서 작성했고, 그 다음에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하는 글을 100자 정도 써줘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챗GPT의 용도를 5가지 타입으로 다 나눠봤어요. 타입 1은 글을 다시 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네, 번역, 코딩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글 다시 쓰기란 거는 내용은 주는 거예요. 내용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여주고 따라하기를 갖다 잘 하면은 어떤 일을 시킬 적에 다시 훈련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고 있는 지식을 묻기, 네 번째로 추론, 다섯 번째로 암기와 숫자 계산인데, 여기에 제가 능력치를 붙였어요. 글 다시 쓰기, 번역, 코딩은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능숙해요. 예를 보여주고 따라하기, 이것도 우리들의 기대치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 알고 있는 지식 묻기, 이거는 좀 모호해요. 답변에 틀린 것이 많아요. 100점짜리 학생이 아니에요. 한 80점짜리 학생이에요. 그래서 5점 만점에 3점. 그 다음에 추론, GPT-4로 가면서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아직은 크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암기와 숫자 계산은 아주 못합니다. 그래서 즉 외우기, 숫자 계산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럼 외우기도 잘 못하고 알고 있는 지식 묻기도 퍼펙트하지 않은데 그걸 왜 쓰나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챗GPT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그 제한사항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입 1, 2, 3, 4, 5 중에 우선 타입 1의 이메일 작성이죠. 프롬프트를 주고 작성 내용에 요점은 줘야 돼. 요점을 주면은
이 챗GPT가 요 내용을 교양 있게 부풀려서 줘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옆에 아이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사과 편지 써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뭐 죄송합니다 아니고 사실 뭐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다른 아이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그렇지만 뭐 옆에 아이가 시비 걸었다고 싸움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여튼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학생의 언쟁을 붙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의 가치는 뭡니까? 학생이 안전하고 그런 학습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로서 협조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식으로 다 이렇게 문자만 선생님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양 있게 부풀려서 쓴 거죠. 교양 있게 부풀려서 썼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더 길게 써줘. 이런 거. 그 다음에 번역도 비슷한 거죠. 번역도 다음을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어제 학교에서 경혜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경혜와 집에까지 같이 왔는데 마치 엄마가 있어서 경혜를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이걸 딱 하고 번역을 시켜본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에는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주어가 없죠. 그래서 구글한테 번역을 시켰더니 I met 경희 해서 첫 번째 문장은 맞았어요. She even came to her house. 무슨 우리 집에 왔죠? 어디 her house에 간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어를 잘못 잡았어요. 그런데 챗GPT는 경희 and I came home together. 그리고 뭐 네, 엄마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소하게 틀렸어요. My mom. 요거 말고서는 번역이 네, 거의 완벽하게 맞았어요. 즉 뭐냐? 구글 번역기는 문장 대 문장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요거 따로 번역하고 요 두 번째 거 따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이 전체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제너레이션. 저도 요즘 이거 가지고 파이썬 코드도 다 열심히 짜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좀 더 챗GPT로 짜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면 프로그램 짜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타입 2가 퓨샷 러닝이라는 것인데 그 GPT-3 같이 거대 언어 모델에서 특별히 잘하는 거예요. 몇 개 예를 주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호텔 리뷰를 보고 아래와 같이 처리해 주세요. 평가 항목은 위치, 서비스, 가격입니다. 여기는 정말 전망이 좋아요. 그럼 위치가 좋은 거죠. 플러스 서비스 0, 가격 0. 가격이 너무 비싸요. 100. 너무 종업원이 불친절했어요. 서비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래를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하고서 이 호텔 정말 위치가 좋아요. 가격도 싸고요.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가격이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서비스는 좋아요. 어때요? 가격이 조금 저렴했으면 좋아요. 가격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플러스 위치형. 나머지 다 좋아요. 다 이런 식으로 다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인공지능 모델을 새로 훈련했어요. 이제는 새로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개 예를 주면은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입 3는 알고 있는 지식 묻기예요.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지식 묻기죠. 그때 답은 네, 대강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버락 오바마는 44대 때 미국에서 2009년부터 첫 흑인 대통령인데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오바마는 1961년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하와이 대학에서 정치과 학사학위를 이건 틀려요. 하와이 대학이 아니라 옥시젠탈 칼리지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로펌에서 이것도 틀렸어요. 즉 알고 있는 지식은 묻을 적에 큰 거는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세부 사항은 전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 있는 지식 묻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 숙제를 할 적에 챗GPT나 GPT-4를 이렇게 카피해 가면은 반드시 C나 D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틀린 것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챗GPT나 GPT-4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특히 지식에 대한 거. 챗GPT의 문제는 인공신경망 모델이 훈련된 시점의 정보까지만 지식에 반영되어 있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황당한 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정확한 기억에 약하다. 그러한 거는 어찌 보면 인간하고 강점, 약점이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매번 100점 맞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많은 경우 정확한 기억을 요구해요. 그런데 훌륭한 점은 패턴의 파악 능력이 훌륭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대량의 정보 암기에는 약하다. 그러면 황당하거나 틀린 답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는 생성형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성형 언어 모델은 미리 정해진 답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줘. 400단어로 얘기해줘. 10살짜리 눈높이에 맞게 얘기해줘. 뭐 트럼프 스타일로 말해줘 하면 그대로 얘기를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대화를 기억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장점인 거죠. 장점이지만은 황당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 훈련법 때문입니다. 인공신경망 훈련에서는 암기가 아니라 일반화 능력을 높이도록 훈련을 해요. 암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훈련을 해요. 훈련 데이터를 외우지 않고 패턴을 찾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황당하거나 틀린 답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챗GPT의 장점이 되는 생성형 언어 모델이라든가 인공신경망 훈련이라는 것의 동전의 다른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기 힘들어요. 그냥 고칠 수 있는 면에 있어요. 제 약점을 보완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볼 적에 오픈북으로 시험 본다면 와 좋다 하죠 전부들. 왜 좋아요? 오픈북으로 다 잘 기억할 수 없던 거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빙 AI예요. 인터넷 설치 결과랑 같이 결합을 시키면은 황당하거나 틀린 답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인터넷 설치를 먼저 해서 사실을 먼저 쫙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답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설치하면 최신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챗GPT의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언어 모델과 인공신경망 훈련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